글로벌 시장도 이번 주에는 거래량이 한산할 것으로 보이고 우리 시장도 휴장이 포함되어 있기 네. 때문에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거래량이 좋지 뭐가 못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게다가 휴장까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증권 골드센터 목동지점 고윤기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고윤기입니다. 네, 지난주 우리 시장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대단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1980선까지는 되찾았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 한국 증시는 여전히 테이퍼링 이슈로 좌지우지되는 하루였습니다. 그동안 테이퍼링 이슈로 인해서 힘을 못 쓰던 코스피는 테이퍼링에 대한 개괄적인 안이 나오자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그리고 연준이 양적 완화에 대한 축소 규모와 금리 인상 조건에 대해 보다 세세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선진국 경기의 각종 경기 회복 지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또한 지수 상승에 일조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양호한 흐름을 보였고 폴리실리콘 가격 반등에 따라 태양광 관련주가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펀더멘탈 개선과 가격 메리트 등이 부각이 되면서 은행 업종 또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조선 업종이 또다시 차익 실현 물량으로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통신 업종 또한 매물 공세로 인해 약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는 더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장중 내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이 소폭 매도에 나서는 모습이었지만은 외국인이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세를 주도를 하였습니다. 전자결제 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 관련 규제 정비 방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 그동안 크게 하락을 했었던 모바일 관련 부품주들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지난주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이번 주에는 시장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거래량이 한산하다 보니까 이 시장 상승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감도 있고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그 크리스마스 연휴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휴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산한 장세가 예상이 되는데요.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할 수 있는 박싱데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24일 오후부터 26일까지 휴장을 합니다. 이번 주 핵심 포인트는 지표 확인과 배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의 개인 소비 지표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개인 소비가 큰 만큼 얼만큼 개선이 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로서는 고용 개선과 함께 개인 소득도 늘어나고 있고 연말 쇼핑 시즌으로 소비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4일 날 미국의 11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이러한 미국 소비와 주택 지표가 지속적으로 강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시장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는데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의 영향보다는 주변 환경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엔화입니다. 현재 양적 완화 축소로 인해 유로화가 약해지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지금 달러 강세가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엔화 또한 104엔까지 달러엔 기준으로 104엔까지 오르면서 한국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이번 일본 중앙회의에서 양적 완화 유지를 결정하면서 현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목표치에 밑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감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당주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26일은 국내 12월 결산법인 배당주 매수 시한입니다. 배당 낙일이 27일이기 때문에 하루 전인 26일까지 배당 관련된 주식을 매수해야지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신 기업에 배당이 얼마 정도 나올지 한 번 더 체크하시고 26일까지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산타랠리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조심스러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시장의 가장 좀 큰 이슈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현대그룹이 현대증권과 현대자산운용 그리고 현대저축은행까지 네. 금융 3사를 매각한다고 밝혔죠. 하지만 증권업계 매물이 넘치는 상황이라서 인수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 그렇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분석도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증권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말씀 덧붙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말에 현대그룹이 이제 현대증권을 비롯한 금융 3사를 매각해서 총 3조 3천억 이상의 자금을 확보하기로 했는데요. 금융 부분을 매각을 하고 원래 해운과 물류 쪽 그리고 대북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최근에 SK그룹과 동양그룹의 사태로 시장의 신뢰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살펴보면 금융 3사, 현대증권, 현대자산운용, 현대저축은행을 매각해서 7천에서 1조 원 정도를 확보를 하고 현대 로지스틱스의 어떤 기업 공개 등 자본 확충에 3,200억, 그리고 현대상선이 보유한 항만 터미널 사업의 지분을 일부 매각을 하고 사업 구조 조정을 해서 1조 5천억을 조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상선이 보유한 부동산과 유가증권을 4,800억에 매각을 하고 반얀트리 호텔 또한 매각을 해서 최종적으로 3조 3천억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현대그룹의 어떤 현금은 충분하지만 선제적인 대응을 하겠다라는 점에서는 시장의 환영을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조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실현 가능성인데요. 현재 시장 의견으로는 금융상사의 그 가치가 과연 1조 원이 될지에 지금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즉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장부 가치와 시장 가치에 있어서 지금 괴리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일부 증권사들이 매물 또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적절한 가치 평가가 이루어질지가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금 조달이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유동성 계획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현대그룹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지만 단기적인 이슈에 불과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과연 이 구조조정 계획이 어떠한 상황으로 마무리가 될지 지켜보시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정확하게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네. 유동성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조 조정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시장은 반기는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전망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동양증권 고윤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